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1회 수질환경 산업기사 기출문제풀이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정확히 제목은 뭐 보통 우리 1, 2의 통합이라고 나왔는데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제 1회하고 2회가 뭉쳐졌죠. 결론은 우리가 나중에 2020년대도 3회를 시험을 보게 될 거긴 한데 어쨌든 제목은 1, 2의 통합인데 저는 그냥 편의상 우리 1회 시험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과목 먼저 보겠습니다. 수질오염 개론 같이 한번 볼게요.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용액의 농도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용액의 농도. 몰 농도는 용액 1리터 중에 존재하는 용질의 그람 분자량 수를 말한다. 맞죠? 우리 항상 제가 몰 농도다 노르말 농도 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야 되는 게 단위라고 말씀드렸어요. 몰 농도의 단위는 몰 퍼 리터. 그렇기 때문에 용액 1리터 중에 존재하는 용질의 그람 분자량 수를 말한다.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모랄 농도는 규정 농도라고 하며 모랄 농도하고 규정 농도랑 틀린 겁니다. 규정 농도는 당량 농도,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EQ, N 농도라 그러면서 EQ 퍼 리터로 나타내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용매 100g 중에 녹아 있는 용질의 몰수를 말한다 그랬네요. 이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알기는 용매 1kg 중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를 말한다. 1kg이나 1000g이나 아까 제가 100g이라 그랬네요. 1000g입니다. 1000g 중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를 말한다. 맞죠? 1kg이나 1000g이나 같은 거니까. 근데 지금 앞에 내용이 모랄 농도는 규정 농도라 그런다. 규정 농도를 말한다. 이게 틀린 내용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이니까 뭐 이런 걸 보도록 하시고 2번도 보시면 크롬 중독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그랬네요. 크롬. 그다음에 크롬에 의한 급성 중독의 특징은 심한 신장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거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삼가 크롬은 흡수가 어려우나 육가 크롬은 피부에 쉽게 통과한다. 맞죠? 그 다음에 자연 중의 크롬은 주로 삼가 형태로 존재한다 그랬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만성 크롬 중독인 경우에는 발 등의 금속 배설 촉진의 효과가 크다 그랬는데 이 크롬 같은 경우는 우리가 EDTA라든가 발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중금속이 체내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방출되는 우리 배설 촉진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EDTA나 발 같은 경우는 BAL 같은 경우는 그래서 크롬은 크게 이 발이라든가 EDTA가 작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가겠습니다. 비점오염원에 관한 설명인데 거리가 먼 것 그랬네요. 비점오염원,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비점오염원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서 발생하죠. 발생합니다. 강우, 비가 왔었을 때 발생되는 유출수에 의한 오염이다. 맞고요. 발생량의 예측과 정량화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렵고 대부분 도시 하수 처리장에서 처리한다. 이거는 점오염원을 말하는 거겠죠. 점오염을 말한다. 그 다음에 4번도 보시면 녹조류가 가장 많이 번식했을 때 호수, 표충수의 pH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면 조류라 그러면 항상 생각하시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광합성 작용을 한다라는 걸 먼저 알고 계셔야죠. 광합성 작용이라는 건 뭐예요? 호흡의 반대작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호흡작용은 어떤 걸 들이마셔요?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건데 광합성 작용은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고 산소를 내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류가 번성했다는 얘기는 광합성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수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아지죠. 그렇죠? 우리가 탄산가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산도를 나타내는 기체다. 그러니까 탄산가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pH는 낮아진다 보시는 거지. 그러니까 수중에 우리가 조류가 광합성 작용을 하다 보니까 탄산가스를 잡아먹는다 그랬죠. 수중의 탄산가스 농도가 낮아져요. 낮아졌기 때문에 pH는 어떻게 한다? 증가한다 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얼마 정도까지 증가하냐? 요건 9ppm 정도까지 증가한다. pH죠. pH 9까지 증가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pH가 9다라는 것까지. 그래서 답을 4번으로 보는 게 맞죠. 그 다음 5번도 보시면 유해물질과 중독 증상과 연결인데 잘못된 것은 그랬네요. 카드뮴, 골련화증, 고혈압 맞고요. 구리는 과다 섭취했을 때 구토라든가 복통, 만성 중독 시에는 간견병을 유발한다. 납도 다발성 신경염, 그 다음에 신경장애 유발한다 그랬고요. 크롬도 보시면 피부정막, 호흡기에 흡입돼서 전신마비라든가 이게 피부하고도 관련된 건 한데 이 지금 피부정막에다가 호흡기로 흡입돼서 전신마비라든가 피부염을 유발하는 건 비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소입니다. 그렇게 보셔서 틀린 건 4번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6번도 보시면 미생물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 그랬네. 예. 진핵세포는 핵막이 있으나 원핵세포는 없다. 항상 진핵이 원핵보다 진화된 미생물이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포 소기관인 리보솜은 원핵세포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네. 이 리보솜 같은 경우는 원핵세포하고 진핵 둘 다 존재하는데 우리가 진핵세포가 좀 더 많이 존재하죠. 80S 그 다음에 원핵세포는 70S. 그래서 조금 까다로운 문제이긴 하네요. 됐고요. 7번도 보시면 화학 반응에서 의미하는 산화에 대한 설명인데 설명이 잘못된 것은 그랬어요. 산화라 그랬습니다. 산화. 산소하고 반응하는 걸 말하는 건데 어쨌든 산소와 화합하는 현상이다. 맞는 거죠.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원자가가 증가되는 현상이다도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자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전자를 빼앗기는 겁니다. 빼앗기는 게 산화가 되는 거고 수소화물에서 수소를 잃는 현상 이거는 맞는 겁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8번도 보시면 부영양화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는 거 그랬죠? 옳지 않는 거. 답은 4번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요. 조류 제거를 위한 살조 재료는 주로 KMNO4, 즉 과망간산 칼륨을 사용한다. 말이 안 되죠? 어떤 겁니까? CuSO4지. CuSO4. 황산동을 말한다. 어떤 거? CuSO4 조류 제거. CuSO4가 우리가 조류 제거 억제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조류 억제제. 그 다음에 9번도 보시면 경도와 알칼리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 그랬네요. 총 경도는 M 알칼리도와 P 알칼리를 합친 것이다. 아닙니다. 총 경도는 우리가 M 알칼리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M 알칼리도입니다. M 알칼리도. 메틸 오렌지 알칼리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1번서부터 틀렸고 10번 보시면 음용수 중에 암모니아성 질소를 검사하는 것의 위생적인 의미는 암모니아성 질소를 검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천이죠 지금 음용수라 그랬나요? 예,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암모니아성 질소가 검사하는 이유는 분뇨입니다. 분뇨. 일반적으로 분뇨가 수계에 유입되면 우리가 이제 우리 질소순환이라고 한번 들어봤죠. 분뇨가 수계에 유입되면 우리가 암모니아성 질소를 갖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아질산성 질소, 질산성 질소 이렇게 이동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우리가 암모니아성 질소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분뇨라든가 하수의 오염 지표가 된다라는 게 3번이 맞는 거예요. 되셨고 11번 보시면 칼슘이온의 농도가 20ppm이고 마그네슘의 농도가 1.2ppm입니다. 우리 경도는 그랬네. 어쨌든 경도는 그러면 여러분들 먼저 뭐 생각하셔야 돼요? 경도 유발물질이 어떤 게 있나라는 걸 먼저 생각하셔야지. 그죠? 경도 유발물질은 우리가 경찰만 가만히 있어 그랬고 우리가 암기했던 겁니다. 철, 그 다음에 마그네슘, 망간, 그 다음에 칼슘, 스트론튬 뭐 이런 것들 우리가 5가지 암기하라 그랬는데 거기 보시면 우리가 경도를 몰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셔야 돼요? 토탈 하드니스 그래갖고 우리가 보통 어떻게 표시합니까? TH라고 표시하죠. 토탈 하드니스. 얘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시그마에다가 경도 유발물질을 다 더하라는 얘기지. 우리가 어떻게 메탈 3가로 2가로 보시고 곱하기 50 나누기 어떻게 그 물질에 대한 당량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 뭘로 환산한 거라고? CaCO3로 환산한 거라고. 그래서 먼저 우리가 경도 유발물질 중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 보시면은 칼슘 이온이 있죠. 얘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20mg/L 곱하기 당량. 이게 이 50이라는 것은 어떤 거에 대한 거야? CaCO3 탄산칼슘에 대한 당량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칼슘이죠. 칼슘의 원자량이 얼마입니까? 40이지. 몇 가요? 2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20이 되는 거고요. 플러스 또 어떤 게 있어요? 마그네슘도 있는 거지. 마그네슘도 1.2라 그랬어요. 1.2mg/L 곱하기 50 나누기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자량 얼마로 보라? 24로 보라. 근데 얼마입니까? 가수가 2가죠. 따라서 어떻게? 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 준 게 어떻게 되는 거야? 경도를 나타내는 거다라는 거죠. 경도를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답을 4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보시면 되고 12번 보겠습니다. 바닷물 중에 0.054몰의 MgCl2가 포함되어 있는데 바닷물 250ml에 몇 g의 MgCl2가 포함되어 있는가 그랬고요. 원자량이 나와 있네요. 어쨌든 요거는 이제 단위환산하면서 풀면 되겠지. 우리가 어떤 겁니까? MgCl2 요걸 어떤 단위로 나타내라고요? g 단위로 나타내라고. 그쵸? g 단위로 나타내라고. 근데 지금 보시면 MgCl2가 몇 몰이 있대? 0.054몰이 있대요. 그러면 0.054 몰은 단위로 나타내야죠. 어떻게 써야 된다고? 몰 퍼 리터로.
이렇게. 즉 이거는 1리터에 0.0535리 MgCl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지금 몇 밀리리터래요? 250ml입니다.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 0.25리터라고 쓸 수 있죠? 1리터도 아니니까 리터를 지워줘야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몰 단위를 그램 단위로 한 사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MgCl2 1몰은 뭐하고 같다고? 1몰은 뭐하고 같은 거예요? 분자량에다가 그램 붙인 값과 같아요. 그래서 분자량을 여러분들 보시면 계산해보면 얼마가 나오는데 이게 마그네슘이 24.3으로 보는 거고 Cl2가 35.5인데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95.3이 되겠네요. 95.3 즉 MgCl2의 분자량입니다. 요거에 분자량을 붙인 값하고 같다. 그렇죠? 요렇게 계산해 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오겠네요. 되셨죠? 그 다음에 13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수질오염의 정의는 오염물질의 수계의 자정 능력을 초과해서 유입되어 수체가 이용 목적에 적합하지 않게 된 상태. 요걸 갖다 의미하는데 수질오염 현상을 볼 수 없는 것, 수질오염 현상을 볼 수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 수질오염의 정의에서 포인트는 어떤 겁니까? 자정 능력을 초과한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용 목적에 적합하지 않게 된 상태, 요 두 가지가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시면 수중에 산소가 고갈되어 있는 현상, 그 다음에 중금속이 유입에 따른 오염, 질소나 인과 같은 무기물질의 수계에 소량 유입됐다. 이 소량 유입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정 능력을 초과하자. 어쨌든 오염물질이 유입되면 이 하청 같은 경우는 어떤 물의 자정 능력이 있는 거죠. 자정하는 능력을 초과했을 때를 말하는 건데 소량 유입됐다는 의미는 자정 능력을 초과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을 3번으로 보는 게 맞고 전염성 세균의 오염도 맞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14번도 지하수의 특성을 지표에서 비교해서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네요. 지하수에 대한 내용이죠. 지하수 경도가 높죠. 자정작용이 느리죠. 작용 중에 빠른 거는 지표수입니다. 작용이 느리다. 탁도 낮다. 수온변이 적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15번도 보시면 생물 농축 현상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 그랬네요. 생물 농축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어떤 물질이 계속 체내에 농축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순환한다는 개념으로 봐주셔도 되겠지. 그렇죠? 만약에 수계에 오염물질 들어가면 그 오염물질을 뭐가 먹어요? 물고기가 먹고 이 물고기 또 우리 사람이 먹으면서 축적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생물계의 먹이사슬이 생물 농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맞죠? 영양염이나 방사능물질은 생물 농축되지 않는다. 아니죠. 이 방사능물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축적성 물질이에요. 축적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생물 농축의 주 원이 되는 거죠. 잘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생물 농축이 원이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 미나마타면은 생물 농축에 의한 공해병이다. 맞고요. 생체 내에서 분해가 쉽고 배설률이 크면 농축이 잘 되지 않는다. 맞죠? 잘 나가버리면 농축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16번 볼게요. PbSO4 황산납의 용해도는 물 1리터당 0.038g이 녹습니다. 근데 황산납 PbSO4의 용해도적을 물어봤네. 우리가 PbSO4의 분자량은 얼마래요? 303? 303.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지금 어떻게 나왔어요? 물에 대한 농도가 나왔습니다. 물 0.038g/L에 대한 PbSO4의 용해도가 있죠. 용해도하고 지금 어떤 겁니까? KSP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걸 생각하되 우리가 또 몰 용해도와 KSP에 대한 관계를 생각 한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몰 용해도를 우리가 LME로 넣는다 그랬지. 얘는 어떻게 구한다고?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트의 KSP에 우리가 개수의 큰 거에 큰 것은 한번 기억나시나요? 예를 한번 드릴게요. 이런 것도 쓸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보시면 PbSO4가 제가 용해도적이다 또는 이온이다 또는 전리다 뭐 이런만 나오면 다 어떻게 전리시켜 보라 했어요. 이온화 시켜 보라 그랬습니다. 얘를 갖다가 전리시켜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Pb2 플러스하고 SO4 2 마이너스하고 이렇게 전리가 돼요. 맞지? 이렇게 전리. 그래서 여기에 관여하는 우리가 보통 KSP라는 용해도적 상수가 있는데 얘하고 우리 용해도 상수 어떻게 한다 했어요? 우리가 KSP라는 것은 반응하는 것에 대한 몰농도고 즉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PbSO4의 이 대괄호 치면 몰농도라 그랬죠. 그 다음에 Pb2 플러스에 대한 몰농도 그 다음에
SO4 2-에 대한 몰농도 이렇게 나타내는 거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요 문제에서는 요거랑 관계가 없죠. 어떤 거? 몰 용해도하고 우리가 KSP와 관계해서 나타내는 건데 지금 우리가 몰 용해도 우리가 LM은 어떻게 나타내는 거냐면 우리가 KSP 누트에 이거 몇 누트입니까? 얘하고 얘가 더하면 지금 1루트죠. 2루트지 2루트. 1 더하기 1 2루트. 그래서 어떻게 2루트에 KSP에다가 이 상수가 1의 1승이 됩니다. 1의 1승. 요 큰 거에 큰 것이 되는 거야. 만약에 우리 예를 한번 들어오면 우리가 H2SO4가 있죠. H2SO4 얘가 전리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나와요? 2H 플러스하고 SO4 2-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요걸 갖다가 우리가 이 몰 용해도와 KSP의 관계 요걸 한번 나타내 보면 우리가 몰 용해도는 우리가 보통 보시면 이 개수가 1이고 요 앞에 요거 2이고 요 앞에 1이 있죠. 합이 얼마야? 3이죠. 그럼 어떻게 돼? 3루트에 이렇게 되는 거야. 3루트에 KSP 값에 우리가 요 개수 중에 큰 게 뭐죠? 2죠. 이 어떻게 2의 2승이 된다라는 공식이 있었어요. 우리 개론에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단계에서는 우리가 요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구해야 되는 게 어떤 걸 구해야 되는 거야? 이거 1의 1승이니까 이렇게 되면 지워줄 수 있는 거고요. 먼저 구해야 되는 게 어떤 겁니까? 몰 농도를 구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몰 농도. 그래서 우리가 몰 농도를 구할 때 항상 어떻게 단위가 몰 퍼리터라고 그랬어요. 몰 농도는 지금 보시면 물 1리터당 0.038g이라 했으니까 0.038g이 어디에 녹아 있다고? 1리터에 녹아 있다고. 요런 얘기지. 이걸 몰 농도를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몰은 우리의 분자량은 얼마로 보라고 그랬어요? 303g하고 같은 거지. 그래서 g 지워지면서 단위가 몰 퍼리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몰 농도를 구해보면 얼마가 나오는데요? 1.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얘가 1.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몰이 된다 이런 얘기지. 즉 어떤 게 몰 농도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요거를 써볼게요. 어떻게 1.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라 그랬네요. 무슨 그랬네요? 4승이라 그랬죠. 요거는 뭐하고 왔다고요? 누트 KSP하고 왔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물어보는 게 어떤 거 물어보는 거예요? 요 KSP 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여기서 누트를 지워주려면 어떻게 된다? 양변에 제곱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1.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의 제곱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KSP가 되는 거죠. 누트 지워주려면 이 전체 제곱을 씌워주면 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아마 답은 뭐가 된다? 얘가 된다. 1.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의 제곱. 그쵸? 그게 된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 17번도 보면 성층현상이 있는 호수에서 수온에 큰 변화가 있는 층 큰 변화가 있는 층은 어떤 거? 우리가 수온 약층이라 그랬지? 서머클라인 그래갖고 답은 2번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온층이라 그랬어요. 변온층이라고도 그런다. 됐고요. 18번 보시면 마슨과 콜츠와이즈의 하천 자정 단계 중에서 심한 악취가 없어지고요. 수중 전이의 산화로 인한 색이 호전되며 수질도에서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것은 그랬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위플의 사지대하고 그 다음에 콜츠와이즈와 마슨과 콜츠와이즈에서의 우리가 또 사지대 4단계로 나뉜 거 있었죠. 그거에 대한 내용인데 이 노란색으로 표시 악취가 없어지고 수지 전이의 산화로 인한 색이 호전되며 수질도에서 노란색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알파 중부성 수역을 말한다 그랬어요. 알파 중부성 수역 색깔로 우리가 노란색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9번을 보겠습니다. 25도씨에서 pH가 4.35인 용액에서 OH-에 대한 몰 농도는 그랬어요.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랑 똑같은 문제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pH가 나와 있고 지금 물어보는 게 뭘 물어본 거야? 수산화이온 즉 어떤 거? OH-이온 OH-이온에 대한 우리가 몰 농도를 물어봤어요. 얘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 OH-이온 농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면 얘는요 10의 마이너스 POH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즉 지금 우리가 pH가 얼마래? 지금 우리가 pH는 얼마래요? 4.35라고 그랬나요? 4.35 4.35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뭐 POH는 어떻게 할 수 있어? 14에서 4.35를 빼주면 되겠지? 예, 그럼 어떻게? 9.65가 되나요? POH가 9.65가 되는 거죠. POH가 9.65란 얘기는 pH는 OH-에 대한 몰롱도는 10의 마이너스 9.65승이 된다는 얘기야. 그쵸? 요게 답이에요. 요게 10의 마이너스 9.65승의 몰퍼리터인데 지금 보시면은 뭐 4.47, 뭐 6.53, 뭐 쭉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계산기 한번 눌러보세요. 10에 마이너스 9.65를 눌러버리면 얼마가 나와요? 2.238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2.2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이 나오네. 그쵸? 그러니까 거기서 2.24 그쵸? 2.24 4번이 답이겠지? 2.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이렇게 실제로 한번 눌러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시면 안 되고 눌러보셔야 된다. 됐습니다. 20번 보겠습니다. 다음 수역 중에서 일반적으로 자정계수가 가장 큰 거. 자정계수가 클수록 우리가 자정효과가 우수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속이 빠를수록 우리가 하여튼 거칠기가 상당히 길수록 쉽게 말하면 요동을 많이 칠수록 이렇게 보는 거죠. 요동을 많이 칠수록 우리가 자정계수가 커진다라는 거죠. 폭포, 뭐 작은 연못, 완만한 하천, 유속이 빠른 하천, 폭포가 가장 우리가 유속도 빠르고 유동이 많이 친다는 얘기지. 그래서 답을 우리가 1번으로 보는 게 맞는 것 맞습니다. 됐죠? 그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되셨죠? 그렇게 정리하는 걸 하고 우리 이 과목 같은 경우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